자,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중국의天安门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주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목대가 되는 곳인데 66년에天安門에서 아주 큰 집회가 있었고 89년에도天安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자, 66년에天安門의 집회는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홍위병들이 모여서 광기를 분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89년에는天安門 광장에서 같은 장소인데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중국은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아주 격동의 현대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죽기도 하고 문화대혁명으로 홍위병들이 아주 문화 파괴나 정치적인 격동을 일으켰고,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결국 마오쩌둥이 죽은 이후에 덩샤오핑이 70년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70년대 후반에. 그리고 덩샤오핑은 1979년부터 선전 경제특구 등 경제특구를 만들어가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펼쳤지. 자, 그러면 이 89년의 민주화 시위는 왜 일어났냐 이거야. 자, 경제적으로 개방을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통치는 이 중국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공산당이 계속 지배를 하면서 지도자만 바뀌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건 똑같단 말이지. 마오쩌둥이라든지 덩샤오핑이라든지 최근에는 시진핑이 중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 소속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선전 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1989년에 드디어 중국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天安門에서 일어납니다. 자, 89년이라는 시점은 어떤 시기냐면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냉전이 무너져가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져가는 시점이에요. 여기 표를 보면 알겠지만 동유럽 공산주의권들이 89년부터 차례대로 막 무너져갔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중국에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대학생과 지식인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고 동유럽에서는 이게 성공을 해서 공산당 체제가 무너졌겠지.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天安門 시위를 탱크까지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덩샤오핑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피는 반드시 봐야 된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해. 20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20년간의 평화를 손에 넣자. 일단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무력으로 진압하자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2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天安門 사건의 결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875명, 부상자는 14,000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죠. 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국제사회는 중국에 제재를 가합니다. 자, 선생님, 그 전에 대학질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이거보다 더 심했는데요? 근데 지금天安門 사건의 사진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게 거의 생중계됐단 말이야.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고 중국 경제적 타격이 있기도 했고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실추되는 계기가 됩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사실 얼마 안 갔어. 중국에 대한 제재도 얼마 못 갔단 말이지. 하지만 경제적 타격도 입었지만 국제적인 이미지가 이걸로 결정적으로 실추되었단 말이에요. 이 이미지는 지금도 회복을 못하죠. 자, 그 이후에 중국은 민주화 요구를 통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으로 정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天安門 사건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좀 더 밀어붙이는데 대표적으로 1992년에 남순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남순강하는 덩샤오핑이 중국 남쪽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출장을 간 거지. 가서 이제 순시를 한 거지. 순시를 하면서 얘기했던 말들이 있어. 그래서 남순강은 남쪽으로 순시하면서 얘기했다. 이것을 남순강화라고 부르는데, 자, 남순강화에서 덩샤오핑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보다시피 이 지금 길게 나와 있는 말을 요약하자면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생활 수준을 향상을 시키면서 이제 정치적인 불만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가겠지. 중국의 부자가 이렇게 많대잖아. 명품 사들이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중국의 GDP는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테난먼 사건은 중국에서 아직도 금기로 여겨지고 있고, 테난먼 사건과 관련된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가 중국에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을 때도 참석을 못하게 중국 정부에서 막았다고 하지. 그만큼 테난먼 사건이 중국에서는 지금도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테난먼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한 사건이고, 지금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자, 북한으로 넘어갑시다. 자,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노동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 노동당보다는 더 들어가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세습 통치가 더욱 중요하겠지. 자, 북한 하면 뭐가 있느냐? 주체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체사상은 북한과 조선 노동당의 공식 이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김일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주체사상은 내세우기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지만 1인 독재 체제의 도구화된 철학으로 변질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령에 대한 신앙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교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체사상이 북한의 공식 사상인데 70년대 들어서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자, 북한도 부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경제 사정이 나빠지니까 북한도 중국을 본따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낮은 선복 자유 경제무역지대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바로 중국의 경제 특구를 모방해 만든 특수 지역이고, 이후에 뭐 남북 사이에 남북 경협이라고 해서 개성공업지구라든지 금강산 관광특구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그 관계도 더욱 밀접하게 만들면서 압록강대교도 건설했다고 하지. 하지만 북한의 본질적인 한계는 핵 개발을 추진하고 3대 권력 세습이나 독재 유지를 위한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적인 고립은 자치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고 권력 세습도 당연히 이건 더더욱 포기가 안 되겠지. 독재 유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고립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북한이 이렇게 2016년 한 해만 해도 이렇게 많은 미사일 도발을 하기도 하고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종합을 해봤을 때 북한의 고립 상황은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